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오늘도 아주 유명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죽음의 백조, 진짜 죽음의 백조, 투플레프 160 블랙잭 폭격기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국내 언론에서 미국의 B-1B 폭격기가 오면 죽음의 백조 이렇게 많이 쓰는데 B-1B 흰색 아니고 재색입니다. 그거 잘못된 거고 진짜 죽음의 백조는 바로 이 투플레프 160 블랙잭이고 이걸 헷갈려서 우리나라의 조금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능력 떨어지는 어떤 기자분이 B1B를 죽음의 백조라고 하고 그걸 또 더 능력 떨어지는 분들이 다 받아서서 지금은 B1B를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데 재색이기 때문에 B1B는 굳이 세에다 비유하려면 제두루미 정도 되지 않을까. 아무튼 투플레프 160 블랙잭 폭격기 지금도 러시아가 전략 폭격기로 쓰고 있는 거 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소련의 전략 폭격기 경쟁에서 소련은 한참 뒤처졌습니다. 1950년대, 60년대인데 이 핵투발 3대 전략 무기는 바로 폭격기 그리고 ICBM, SLBM 이렇죠. 그래서 이 폭격기도 굉장히 중요한 핵무기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유행했는데 소련은 이 항공 기술이 좀 떨어져 가지고 미국의 B-29 폭격기가 불시착한 거 이걸 수거해다가 이제 그걸 뺏겨서 역설계해가지고 폭격기를 만들다 보니까 이 프로펠러 터보 프롭 폭격기를 만들고 그래서 이 투플레프 95 베어 이 폭격기를 만들 때 미국은 이미 B-52 이 제트 엔진의 이런 폭격기를 만들었죠. 야, 터보 프롭 주제 어딜 감히 이러던 시절인데 어쨌든 ICBM이 나오고 또 이 SLBM이 나오고 하던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가서 핀포인트로 타격하고 하기에는 이 폭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폭격기가 이 B-52 가지고는 너무 느리고 너무 둔중하니까 이거 가지고 적의 방공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기습 핵 타격하기는 힘들다. 그러면 기습 핵 타격할 수 있는 폭격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미국이 발키리 마 3 이상의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고고도 고속 침투해서 핵 폭격하는 발키리. 그런데 이 발키리 실패했죠. 보여주는 쇼에서, 에어쇼에서, 이 노스롭에서 같이 만들었는데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T-38 가지고 이제 옆에서 어모비행 하다가 부딪혀가지고 추락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B1, 이 B1 지금 나오고 있는 B1B인데 이때는 B1A. 이 B1A는, 저고도 침투, 여기는 고고도 침투고 여기는 저고도 고속 침투해서 핵폭격하는, 그러니까 적의 방공망 레이더가, 저고도 침투하면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이더가 못 보는 저고도 침투해서 핵폭격. 이제 이 B1 만드니까, 야, 이것만 만들면 너희 방공망 끝장이야. 이제 미국이 하니까, 소련이, 이 치사한 놈 스키들, 대땅트 한다더니 뭐 하는 짓이야, 스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우리도 이런, 고속 폭격기 만들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련 정부님이 투폴레프 설계국님, 수호이 설계국님, 미아시체프 설계국님을 초대했습니다. 단톡방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동무들 지금 미제놈들이 우리 모스크바를 겨냥해서 초음속 대형 폭격기 만들고 있는 것들 다들 알지? 다들 대형 설계한 가져와봐 스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투폴레프가 저희 투폴레프는 275톤 최대 이륙 중량에 최대 45톤까지 실을 수 있고요. 마 2까지 가속할 수 있는 설계안 준비해뒀습니다. 동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호이가 아이고 투폴레프 동무들 자 비판해야 되겠네. 중앙당 동지 저희 전투기 명가 수호이 설계군요. 마 3 초음속 순항까지 가능한 T4 설계안 준비했습니다. 스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아시체프 설계국이 아유 이 동무들 이거 트렌드를 모르는구만. 트렌드를. 요즘은 고속 저공 침투의 시대잖아. 중앙당 동지 저희는요 초음속 저고도 침투 가능한 M18 설계안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소련 정부가 이걸 쫙 보다가 야 수호이 건 너무 작고 말이야. 미아셰프 니들 거는 5년 전에 이미 한번 제안했잖아. 그리고 니들은 못 믿겠다. 재탕이야. 야 투폴레프 니가 해.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투폴레프가 이 고속 초음속 폭격기 사업을 땄습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는 뭐 이렇습니다. 투플레프는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엔진 그리고 설계 또 제작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얘들은 뭐 신뢰성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미아체프는 뭐 여러분들 듣보잡이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니들은 그냥 말로만 떼온 놈들이니까 능력 없어. 그래서 수호이는 빠르고 참 좋은데
보십시오. 아주 빠르게 기동하기 위해서 기수도 좀 꺾었고 콩코드처럼. 그리고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수호 27도 빠르게 기동하기 위해서 기술을 좀 꺾었죠. 마치 백조 주둥이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둥이를 좀 꺾어서 마 3 이렇게 날아가요. 그런데 덩치가 작습니다. 아니 핵폭격 가서 확 쏟아부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작다. 그래서 이제 작아서 제일 처음 아웃되고 이 두 개는 뭐 딱 봐도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신뢰성이 투플래프가 훨씬 신뢰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투플래프 니들이 해. 이렇게 해서 투플래프가 선정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981년도에 데뷔하던 시절에 미국의 정찰기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찍어놓고 이렇게 보니까 아니 뭐야 이거 우리 B1하고 똑같잖아 이거. 이렇게 되어서 야 니들 뺏긴 거 다 하니까 솔직하게 불어라. 도대체 어떻게 뺏겼어요 그거. 이제 미국이 발키리를 아웃시키고 이제 B1을 만들었어요. 근데 B1을 1973년도에 만들었는데 그때는 B1A입니다. B1A는 마 2 정도까지 날아가는 아주 고속 비행기였어요. 그런데 그 실전 배치 안 하다가 나중에 1983년도에 B1B로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1 그러면 B1B만 알고 있지. 근데 B1이 B니까 뭐 A가 있을 텐데 A는 뭐야? 이제 실전 배치 안 된 B1A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전 배치 안 된 그 B1A 그거 뺏긴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소련은 야 웃기지 마 우리 안 뺏겼어 이제 이렇게 변명을 했죠. 자 정말 뭐 죽음의 백조입니다. 흰색으로 도장되어 있죠. 백조니까 흰색이죠. B1B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색입니다. 재두름입니다. 흰색인데 왜 이렇게 흰색을 색칠을 했냐? 핵폭격을 하니까 핵폭격 딱 하면은 섬광하고 뭐 방사능 확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섬광과 방사능을 반사시키는 반사 코팅제예요. 이 흰색이. 그래서 핵폭격하고 이 비행기의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흰색으로 패드칠 코팅을 한 것이 바로 이 죽음의 백조의 원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덩치가 큰데 흰색으로 돼서 쫙 나르니까 정말 우아하다. 이렇게 해서 어느 기자인지 모르겠지만 서방 측의 어떤 기자가 죽음의 백조, 백조 같다, 백조다. 그런데 핵폭격을 하니까 저건 죽음의 백조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자, 재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길이가 54.1m. 그리고 폭은 날개를 고속기동할 때 날개를 뒤로 접죠. 그리고 저속기동할 때는 이렇게 날개를 펴죠. 그래서 접었을 때는 35.6m, 폈을 때는 55.7m. 정말 큽니다. 이걸 B1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B1 같은 경우는 길이가 45m. 그러니까 9m가 더 길어요. 9m면 정말 엄청난 거죠. 그리고 B1은 날개를 접었을 때는 24m, 폈을 때는 42m니까 접었을 때나 폈을 때나 날개 폭도 10m 이상이 더 이 투플래프 160 브렉잭이 더 커요. B1보다. 그러니까 정말 B1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더 큽니다. 자체 중량은 110톤, B1 같은 경우는 87톤이니까 무게도 무려 23톤이나 더 무겁죠. 최대 이륙 중량 275톤, 그리고 엔진은 터보팬 엔진 4개. 속도는 마하 2.05입니다. 최대 속도고요. 그리고 이제 순항 속도 연비 주행을 했을 때는 마하 0.9. 그리고 항속 거리는 마하 0.9 상태에서 다 비웠을 때 MT 상태일 때 12,300km. 근데 여기다가 최대 폭장을 했을 때는 한 8,000km 이렇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무장 능력은 내외부 합해서 45톤. 그런데 이건 이제 폭탄 위주의 이야기고, 그런데 순항미사일 같은 건 좀 길고 또 런처가 따로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는 토마호크 같은 거 AS-16입니다. 이거는 최대 12발. 그러니까 B1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덩치는 크고 정말 우아하고 그렇지만 B1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얼마나 허접한 비행기인가 알 수 있는 게 분명히 길이도 얘가 9m 길고 폭은 11m 정도 크고 그리고 B1은 보다 얘가 무게도 23톤이나 더 무거운데 순항미사일을 여긴 12발, B1은 24발. 그러니까 B1의 내부 구조가 아주 설계가 잘 돼 있고 여기는 그냥 덩치만 크게 만들어 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기술력의 차이였던 거예요. 자, 이렇게 블랙잭 죽음의 백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니들 B1 뺏겼잖아 막 이러니까 야 누가 누굴 뺏겨 의의가 없네 라고 하면서 야 우리는 말이야 전투기 수준의 최대 속도야. 그래서 이제 실전 배치됐을 때 1983년도에 B1B 같은 경우는 마하 1.25가 최대 속도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마하 2.05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마어마하게 빨라. 그리고 우리는 마하 1.5 니들 최대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슈퍼 크루징 즉 애프터 버너를 켜지도 않고
마 1.5로 그냥 우리 날을 수가 있어. 그리고 초음속으로 저공비행 가능해. 초음속으로 저공비행 가능해. 니들은 되냐? 안 되잖아. 그리고 여기는 레이더가 달려 있어서 화력 통제 레이더, R-77 아더, 그 아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사용할 수 있어. B1B 그거 되냐? 안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뭘 뺏겨? 근데 빨리 날아가고 저속 침투하고 하려니까 뭐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어떡해? 그거 니들도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어떡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안 뺏겼다라고 주장을 하죠. 러시아는. 그래서 안 뺏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00대 양산이 목표였어요. 이 블랙잭을. 그런데 생산 와중에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1987년도부터 생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시다시피 1991년 말에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 세계에 줬죠. 소련의 멸망. 총 발주량은 100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 시제기는 6대고, 그런데 시제기는 이제 시제기였으니까 실전 배치는 아니죠.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제작 공장에서 4대를 만들고 있었고, 이 소련이 망하는 그 시점에 실전 배치를 19대를 해놔서 실전 배치가 19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이 실전 배치되어 있는 폭격기 기지가 어디냐?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그 옆에 있는 공군기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소련이 망하는 그 시점 1991년 12월 24일 그 시점에서 모든 자산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망하는 딱 그 시점에 그 자리에 있던 그 나라가 독립하는 그 나라가 그 자산은 먹는다라는 속지주의 원칙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야 속지주의 원칙 모르냐? 이거 안 줘. 소련은 야 플리키 기지에 있는 거 그거 투플레프 160 블랙잭 19대 우리 거니까 당장 내놔. 이렇게 됐죠. 왜냐 여기도 이제 핵 무기 계속 가져야 되니까 러시아는 핵 투발 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핵 투발 전략 폭격기가 전부 다 여기가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에 있으니까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내놔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안 주죠. 야 속지주의 몰라? 근데 갖고 싶으면 대당 7,500만 달러부터 흥정하자. 자 한번 불러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뭐 돈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빌려간 돈 16억 달러도 못 줘가지고 그거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나중에 불금 사업하고 했던 그 러시아 아닙니까? 그런데 대당 7,500만 달러 19대를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옥신각신 막 싸우다가 1994년도에 미국이 중재를 했죠. 야 우크라이나 니들 어차피 이거 못 쓰잖아. 이거 쓸 능력도 안 되고 의지도 없고 니들이 뭐 핵폭격할 거야? 갖고 있지 말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 그래서 몇 대는 그냥 없애고 대부분 그냥 줘라 해서 미국의 설득으로 러시아에 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보면 참 배 아픈 일이죠. 왜? 그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뺏어먹죠. 지금도 또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10만 명의 병력을 집결하고 있죠. 이러니 괜히 졌다라는 생각 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 러시아도 이 투플레프 160 블랙잭을 대부분 우크라이나로부터 인수받았지만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왜냐? 돈이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푸틴 시대에 들어와서 야 우리 이거 다시 쓰자. 그런데 푸틴은 원래 팍다라고 하는 스텔스 폭격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뭐 사업이 제대로 안 됐죠. 그래서 팍다 스텔스 폭격기 되기 전까지 우리 블랙잭 이거 좀 개량해서 좀 쓰자 해서 이 M이라고 하는 게 개량 사양 아니겠습니까? 이 M2 버전까지 나왔어요. 이 M2 버전은 신형 화력 통제 레이더, 그리고 사격 통제 장치, 뭐 이런 것들 다 갖다 붙이고, 전장비 다 업그레이드 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킨잘 같은 극초음속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킨잘 몇 발, 이거는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 어쨌든 극초음속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투플레프 160의 M2 버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 이 M2 버전으로 개량하고, 그리고 추가로 한 50대 정도 더 만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팍다로 가자. 라고 푸틴이 지시를 해서 지금 이렇게 다시 2020년도에 M2 버전으로 황골 탈퇴해서 재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하고도 이게 또 인연이 있어요. 1998년도 백야 3.98이라고 하는 드라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병헌, 뭐 최민수, 심은하 이런 정말 당대 최고의 배우가 나와서 북한의 혼란기 상황 다루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그때 블랙잭을 북한에서 이걸 이제 인수해가지고 북한으로 가지고 들어간 걸 이제 막기 위한 그런 공작이었어요. 우리 이제 안기부 요원들이. 그래서 야 블랙잭 나올 거야, 블랙잭 나올 거야. 지금 러시아도 쓰지 않는 블랙잭 나올 거야. 거의 뭐 모든 로케이션을 러시아가 사니까 진짜 블랙잭이 등장할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블랙잭이 딱 등장했는데 뭐냐? 아니 블랙잭이 아니고 F-15 스트라이크 이글 F-15E가 등장하네요. 진짜 그것도 탄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서 동영상 짜집기 한 거 그런 거.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주인공들이 가서 블랙잭을 격추시키는데 왜 북한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전략 폭격기가. 그래서 격추시키는데 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전투기, 우주 전투기 비슷한 걸 타고 들어가서 격추시킵니다. 그런데 마하 3.98 그런 전투기 없죠. 그런데 마하 3.98짜리 전투기를 타고 가서 그래서 백야 3.98입니다. 격추를 시키러 갔는데 미사일은 실패하고 그래서 들이받아서 마치 가미가제처럼 들이받아서 이제 격추를 북한에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때 들이받은 마하 3.98짜리 전투기는 수호이 27 그것도 뭐 직접 조종한 것도 아니고 다 짜집기 동영상. 그래서 아니 저게 블랙잭이라고 푸틴 대통령께서 깜짝 놀라는 아니 러시아 지금 폭격기에 어떻게 미국제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가 나왔을까요? 아무튼 이런 시청률 32%의 대박 드라마였던 마지막에는 조금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드라마에 나왔던 블랙잭 그때 이름만 나왔어요. 이런 인연이 있는 블랙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음의 백조는 투플래프 160 블랙잭입니다. B1B는 아닙니다. 재색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